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 이지재개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사 재개발 혹은 그 인근 지역 투자 잘못하면 쪽박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근 모 언론 기사에서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2사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1년도 안 돼 무의로 그친다는 기사인데요. 공공 직접 시행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더불어 공공기관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 재개발 사업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주로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76곳의 후보지를 4차에 거쳐 발표하여 마치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심 복합사업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복합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작년 2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또는 중공업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서 고밀도 개발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보통 일반적으로 조합에 의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총 15개 정도 되는 절차 및 각종 심의 그리고 인허가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단축을 해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구역 지정의 대상 요건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20년 된 건물이 약 40%에서 60%를 충족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건설공사 후에 신축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상의 환지 방식과 좀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양주택의 70%를 공공분양으로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확보된 연면적으로 전체의 약 20% 내외로 임대주택을 또 공급합니다.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중에서 약 10%에서 20%는 공공자가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분형 적립형 주택과 이공용주택으로 입주민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장점이 일정 부분 존재는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심 복합사업의 10% 이상 동의를 받은 후보지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주로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도심 복합사업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느냐? 과연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도심 복합사업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진행 방식의 문제입니다. 도심 복합사업과 방식이 다른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존재한 상태에서 LH와 SH 같은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도심 복합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LH, SH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점이 다른데요.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깜깜이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동의율인데요.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달리 도심 복합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의 동의율을 모아 신청하면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선정하는 방식인데 초기에 실질적인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제안으로 선 지정하고 후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서 사실상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는 하향식의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사업 선택 의지가 배제되는 현상이 초기에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청산 기준이 좀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6월 29일이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람부터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요. 그냥 현금 청산해버립니다. 이는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했다가 이 권리산정 기준을 모르고 매수했다가 사업지로 선정돼서 하루아침에 현금 청산자로 재산권이 박탈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는 거죠. 재개발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맥적으로 매수했다가 청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신속통합기획이나 이것과 사업 방식이 다른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일 이후에도 구역 안에 기존 주택을 매수하면, 신규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수하면 분양 자격은 분명히 주어집니다. 물론 그 이후로 신축으로 다시 쪼갠 다세대를 취득한 사람은 현금 청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 목적으로 매수했다가 청산의 위기에 직면한 그런 피해자들의 반발이 분명히 이제 존재할 거고요. 만일 그 현금 청산을 받아서 내가 돈으로 받는다면 그 받는 금액은 시세보다 낮게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라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후보지 76곳 중 주민 3분의 2 동의 후에 지정 완료된 곳은 지금 8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후보지 41곳에서는 이미 국토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그 요건이 뭐였냐면 주민동의율의 10%만 받으면 되는데, 이 10%를 받은 상태에서 만약 신청했다 하더라도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의 그 후보지 그 주민들이 지정 초래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민간재개발, 즉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이분들이 더 선호를 한다는 거죠. 신속통합기획은 조합이 사업의 실행 방식이어서 해당 주민들이 조합과 소통이 원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공공기관보다는 조합이 좀 더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더 청취할 수 있고요. 더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동의율로 이미 이제 확보된 지역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지역들에서도 특히 신길 4구역 같은 경우는 57% 동의를 받았지만 나머지 요건을 또 채우기 위해서는, 지정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70% 정도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주민들, 동의를 하지 않은 주민들이 비대위를 결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대위를 결성하면 그만큼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장기로 표류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지금 이의 심각성을 조금 깨닫고, 예, 그 도심 복합 사업의 존폐 여부를 아무래도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결정도 아마 8월이 되어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도심 복합 사업지는 이미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자한 건 현금 청산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구역 말고 그 인근 지역까지 지금 과열 투자가 일어났다는 점에, 특히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연신내역 사업지 인근 다세대 주택, 즉 전용 10평, 대지지분 따지면 약 한 7평 정도가 되는데, 이 경우에 2020년에 1억 3천에 거래되던 것이 똑같은 물건 그 다른 층에서 2021년 10월에 4억 1천, 약 한 3배가 넘게 거래가 되었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인근 다세대 주택에서는 3억 5천에서 지금 현재 6억까지 작년에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증산 4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개발 사업 인근 지역에도 좀 투기 과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같이 여기가 나중에 재개발 사업지로 돼서 된다면 그 인근지까지 가끔가다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의식한 채로 해가지고 투자를 잘못하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도심복합 사업이 올해 8월에 국토부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뭐 그 사업을 조금 뭐 좀 백지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탁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투자가 지금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엄밀하게 말하면 도정법상의 재개발이 아니라 저는 유사 재개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도심 복합 사업의 문제점과 그 인근 지역 투자의 과열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은 공공이 시행하고 구역 내 요건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 보상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방식은 조합이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조합과 소통보다는 공공기관과의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의 주도권이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뀐 정부 하에서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을 현지에 지금 이미 현재 후보지로 선정된 그 주민들이 더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또 반대 세력이 될 수 있고 비대위가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은 좀 더 좀 난항에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심 복합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도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